자, 금요일의 샘플은 야구 브리핑부터 축구 이야기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 김정용 기자.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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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사우디. 네. 네, 살람. 아살라 말라이쿰. 네. 네. 줄여서 살람. 네. 어떠셨어요? 갔다 오신 거? 더워요. 아, 그래요? 덥고 네. 뭐 경기 내적인 얘기나 뭐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재밌는 체험 중에 하나는 보통은 중동 출장을 축구 기자들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이제 새로운 나라 가면은 뭐 전 세계를 타든지 대표팀이랑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갔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우디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빼고 전원 성지 순례객이에요. 아, 무슬림들. 예, 네. 제다 옆이 그렇죠. 이슬람 성지 메카라서 말레이시아에도 이슬람 네. 교도들이 많으니까. 메카를 가기 위해서 제대로 가는 사람이 99%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 직원들은 네.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어도 그 비행기를 안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 그 비행기만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실 때 나오는 그런 기도문 같은 게 비행기에서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면 어메니티 같은 이제 조그만 파우치 같은 걸 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희한한 걸 주는 거예요. 한국 가가지고 검색해봤더니 그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할 때 쓰는 간이 매트와 간이 세정수.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2년이 개종을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개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돼지를 못 먹어서. 아, 돼지고기를 못 먹죠. 예, 돼지를 못 먹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큰 단점이 있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좀 동남아 쪽에 많이 이제 세속화된 그런 종파에서는 이런 건 열어주긴 하는데 엄격하게 하면은 생선 외에 해산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요? 제약이 되게 비늘이 많아요. 없는 비늘이 그러니까 없는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 것이며 뭐 이런 오징어, 구절이 있습니다. 문어, 예, 뭐 새우 가지고, 뭐 예. 이런 새우도 새우는 먹는 것 같은데 오징어 문어 확실히 못 먹습니다. 조개, 조개도 먹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오징어 문어 확실합니다. 예. 게장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갈치 네. 갈치 생선이잖아요. 네. 갈치 전략 한국으로 수출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서우정 기자는 별일 없으셨어요? 예, 저는 그 지난 주에 그 우리 박셋 K리그 박싱데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복싱데이. 예, 아이와 와이프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해설 2회 하고 축구 직관을 1회를 하고 네. 오. 예, 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처음 축구장에 갔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적응을 잘하고 오히려 경기장 분위기를 즐기더라고요. 네. 다들 막 그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 경기 시작할 때 터지는 폭죽에 애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울며 불며 야, 경기에 집중을 안 한다. 집중만 안 하면 다행이고 네.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하면. 저희 아이는 그럴 수 있죠. 폭죽이 네. 터지니까는 아 이러면서 막 신나요? 예, 다행이다, 신나하고 다행이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앞으로 축구장 자주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교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야구 경기 결과 보기 딱 좋은 시간 10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구 결과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천으로 4경기가 취소되면서 딱 한 경기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한 경기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연승에 도전하는 한화, 날씨 변수가 없는 고척돔으로 키움을 만나러 갔습니다. 과연 한화의 10연승 성공했을까요? 자,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하영민 선발의 키움은 우습게 볼 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만큼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는데 이게 웬걸 9회 무저 석점 역전 점수를 뽑아내면서 7대5 드디어 한화가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아, 이 한화의 10연승이 1999년 이후 처음이래요. 아 99년 이후요? 네. 마지막 26년 코리아 시리즈 그러니까 마지막 코리아 시리즈가 우승이군요. 그 해에 한화가 네. 우승했는데 그 해에 딱 10연승. 그 해에 10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하나 때문에 제가 수능을 조졌죠. 아, 그래요? 아, 왜요? 왜냐면 그때 무슨 이제 상관? 한국 시리즈 상대가 롯데였거든요. 그때 이제 NC가 없었으니까. 네, 당시 부산 경남권 고3들을 모두 좌절시킨 하나의 막강한 투수진들. 이야. 네. 제가 야구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한화였어요? 빙그레 아니고? 그때 하나였어요. 그때 하나였죠. 하나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아,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술 먹느라 야구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99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놀랍게 바라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엄상백 대 하영민 선발 대결이 펼쳐지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엄상백 선수 초반에 부진하다가 요즘에는 흐름이 좀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한화 10연승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려 쪽이 좀 더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7회까지인가 네. 스코어를 확인하 여기 오다가 이제 스코어를 확인했을 때 5대 3으로 지고 있길래 드디어 이제 하나가 10연승은 못 가는구나. 예.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들어왔는데 한상원 아나운서께서 뒤집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무려 오늘 엄상백 선수가 홈런만 4방을 허용하면서 이제 4대 0으로 이제 넉 점짜리 점수를 내줬습니다. 그나마 다 솔로만 맞았나 그렇죠. 보네요. 키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사실상 주자를 깔아놓고서 펼친 플레이가 없이 그냥 솔로 홈런만 계속해서 내줬기 때문에 4점에 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글스가 한 점 추격을 따라갈만 하면은 다시 또 달아나고 따라나갈만 하면 또 추격하는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화의 승리는 문현빈에서 시작해서 문현빈이 끝냈습니다. 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문현빈 그는 누구인가? 하나 이글스 연고지인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난 그는 이글스 파크로부터 10분 거리 유치원 초등학교 출신이며 밈이에요? 예. 중계 화면에 계속 그걸 잡아주는데 그게 밈이었어요? 밈이죠. 그게 원래는 이제 NC 박민우 선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문현빈 선수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장문의 그 글인데 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충청도의 야구 명문이 온양중을 나와. 벌써 다 외우셨네요. 네. 외우기 쉬워요. 야, 근데 진짜 9회 2사 상황이었거든요. 2사 네. 상황에서 문현빈 선수가 솔로 홈런을 쳐내면서 4대 4의 팽팽한 승부에 결승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노시환 선수와 또 최은성 선수가 연이은 2루타, 3루타를 펼치면서 결국 석점까지 점수를 달아나면서 승부가 좀 겼죠. 마지막에 김서현 선수가 올라와서 비록 솔로 홈런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서현 선수 뭐 3명의 주자 잘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7대 5로 한화가 드디어 10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솔직히 아까 그 중계 화면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화가 왜 강팀인지를 좀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한화강? 그러니까 한화강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요? 종목 불문 그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 진짜 사실 오늘은 진짜 이게 징크스라는 게 20 몇 년 동안 못했던 기록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경기였거든요, 솔직히. 네. 이게 뭔가 좀 안 풀린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주루 플레이도 있었고 여러모로 득점 상황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하나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럼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는 드디어 우승의 적기가 왔다. 26년 만에 그렇죠.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맞이한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대전 충청권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축구도 야구도 다 탑. 대전 탑티즌 하나 탑티즌과 하나 탑글스. 뭐 요즘에 대전 스포츠 거기다가 사실 여자 배구도 최근에 정관장도 결승까지 갔었고 정관장도 엄청난 드라마를 쓰면서 챔결 끝까지 갔었고 요즘에 제 주변 대전 팬들이 약간 좀 티를 잘 안 내시는 분들인데 요즘에는 대놓고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한화가 이렇게 시즌 극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면서 막 고산병이네 내려가는 법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작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건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심당은 3티어로 내려가나요? 그렇죠. 성심당은 이미 딸기 시루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4월 말로 제철이 지나서 제철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야구하고 축구 쪽에다가 흐름을 내주고 그 말았다. 정도다. 그 정도.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대전이 대한민국 스포츠 수도예요. 그렇죠. 네. 2대 스포츠가 다 대전이 1위예요 지금. 네. 남자 배구만 빼고. 네. 근데 배구도 좀 아쉽게 사실은 거의 진짜 정말 멋진 명승을 보여줬었고 농구도 정관장이 최하위였다가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또 감독님 재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죠. 메가와의 그 약간 사제간의 로맨스, 그런 막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저는 댓글창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반꿀 하길래 유현진이 뭘 잘못했나? 요즘에 유현진 그래도 이기던데 이랬는데 저게
류성규 단장님. 예. 류성규 류성규 단장님이 꼴찌라고 하셨나요? 하나를? 류성규 단장님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나름대로 굉장히 예. 사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우리 팀을 욕을 하냐, 흉을 보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평론가로서의 그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네. 근데 보통 맞아, 어제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허도한 해설위원이랑 류성규 단장님이 오늘 한화와 키움의 승부를 예측했는데, 허도한 위원은 한화의 수입, 네, 그리고 류성규 단장은 오늘 경기 키움이 이기고, 그리고 다시 나머지 2승은 한화가 할 것이다. 10연승은 안 된다. 네, 10연승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류방꿀이었습니다. 류성규 단장님은 만약에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슈퍼챗을 쏘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이면 전문가일수록 네. 이 수가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못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최근에 화제가 된 게 그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이 네. 축구 챔피언스리그 8강 결과를 다 맞춰가지고. 아, 근데 그분이 반꿀의 원주잖아요. 그렇죠. 그분 조반꿀이죠. 조반꿀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반 이거 농구는 못 맞히더니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웃었죠. 아니 정작 지금 KBL 농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KBL 농구 지금 네. 저희 이제 농구 하잖아요. 네. 3명이 있습니다. 손대범, 조현일, 그리고 정지욱 기자 이렇게 네. 3명이 있는데 조현일만 맞췄어요. 에이? 진짜. 진짜 어. LG 세이커스가 압도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 우승 점쳤거든요. 조현일만 맞췄을 거예요. 네. 아니 최근에 보니까는 그 농구 SK 나이츠가 창원 원정 와서 10승 1패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LG 세이커스 이기면서 지금 서울 원정 2번 다 이기고 그렇습니다. 네, 초반 3 하면서 모레 이제 완전 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4연승 수입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전문가도 LG가 4번 다 이길 것이다. 네. 올해 LG하고 SK하고 1, 2위긴 해도 격차도 컸고. 맞아요. 네. 다만 LG를 좀 우세하게 봤던 사람들은 그냥 요즘 흐름이 좋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과연 누구지? 그 용병 갑자기 이름이 원희. 네. 예, 원희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자밀 원희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유명한 밈이잖아요. 장원이 뭐 한 30, 20 이렇게 하던데 요즘에 보면. 네. 근데 뭐 완전히 그러니까 원희에 대한 지금 공세책을 완벽하게 들고 나온 이번 거죠. 시리즈에서는 마레이하고 네. 그 칼 타마요에게 그렇죠.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크불에서는 커리보다 나은 사나이지만 매번 되는 건 요즘 아니군요.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자밀 원희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요거에서 칼 타마요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바뀌고 있어요. 자, 진짜 근데 서종 기자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스포츠. 저는 네. 축구 빼고는 사실은 창원 연고 팀 LG도 중심으로. 창원이니까. 네. NC도 요즘에 잘하고 있거든요. 오늘 맞아요. 우천 취소지만 5연승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나는 분위기고 그 와중에 또 야구장을 울산 문수로 간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해버려 가지고 창원시에 대한 우리 적개심을 더 활활 끓어오르게 만들고 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이글스가 무려 26년 만에 10연승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야구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우승각 재는 거 아닌지. 예. 저는 뭐 하나 이 정도 기다림에 또 팬들의 한결같은 열정을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좀 우승으로 보답받을 때가 오지 않았나. 롯데 팬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승으로 보답받을 건 롯데는 보답이 아니라 뭐 한참 지났어요. 롯데 네. 팬 여기 계시거든요. 한참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해탈이나 체념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경기장을 빨리 새로 지어서 옮겨야 된다. 아니 새로 짓거나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는 사실 그만큼 돈을 썼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그 결실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정용 그나마 가장 대전에 가까운 김정용 기자가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 그만 꼬시세요. 저는 이미 보는 스포츠가 이제 축구 포함해서 3개인데 네. 3개로 이미 벅찹니다. 그만 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오전에 NBA 보고 저녁에 그 e스포츠 보고 축구하면 새벽에 축구 보고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뭐로 꼬시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은 하나 안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건 창원이랬잖아요. 네. 도시의 삶은 지방 도시 출신은 해당 연고지를 좋아하죠. 시골 사람, 농촌 사람들은 스포츠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뭔 소리요? 삼천포하고 하동에도 롯데 팬 있어. 그러니까 읍내. 달라. 아, 제가 그러니까 뭐 시골 계신 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얘기.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어렸을 때부터 그 빙그레 인형이 있었어요. 네. 예, 빙그레 이제 피규어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얻어온 거고 한 번도 그게 뭔지를 어디서 말해준 적도 없고 TV에서 본 적도 없어서 저는 뭔지도 몰랐어. 몽둥이를 든 독수리 인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늦게까지. 네.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